코채널 인터페런스를 보는데 다운링크 채널에서, 즉 기지국이 모바일 유저에다가 통신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때 인터페런스가 얼마냐? 어느 때 최악의 경우 월스트 케이스가 되겠느냐? 코채널 인터페런스가 모바일 유저가 셀 엣지에 있고, 셀 엣지에 있어가지고, 셀 엣지에 있는데 이것도 여기 구석에 있어갖고 가까운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가까운 것들이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수신하려고 하는 신호의 세기는 가장 약한 곳에 있고, 그렇죠? 코채널 인터페런스가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또 가깝게 있고, 이게 월스트 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에 대해서 구해보면 토탈 인터페런스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받은 시그널들의 합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메가 P dBm DK, 여기를 DK라고 하면 D1, D2, D3 갖고 얘를 DK라고 하면 얘네들에서 받은 dBm으로 표시된 것을 오메가 P dBm DK라고 한다면 10 로그 10을 취하면은, 이렇게 지수를 취하면은 그거가 나오겠죠. 리니어 스케일로, 밀리와트로 나오겠죠. 밀리와트로 나온 것을 다 더하면 밀리와트가 된 거를 10 로그 10을 취하면 dBm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들 받은 거를 다 더하면, 다 더한다는 건 어디서 더해야 되면 리니어 도메인에서 더해야 되겠죠. dBm 도메인이 아니라. 그렇게 더한 다음에 그 합을 10 로그 10을 취해서 dBm으로 다시 바꾼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꾸면 그거가 토탈 인터피어런스 파워가 될 테고, 그때 그 캐리어 투 인터피어런스 레이쇼를 구해보면은 내가 받은 신호 마이너스 인터피어런스 파워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한때 내가 공부했었을 때, 박사 공부했을 때 이거를 푸는 거가 되게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10 로그 10을 쓰니까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렇죠? Sum of 로그 노멀 랜덤 베리어블스. Sum of 로그 노멀 랜덤 베리어블스에 대해서 푸는 문제가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이렇게 썼을 때 얼마만큼 되겠느냐, 정확한 그 어널리시스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하면은 거기다 10 로그 10을 취하면은 DB 도메인에서 얘는 또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겠느냐, 그렇죠? 얘는 가우시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죠? 가우시안 빼기.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또 한때 유행이었는데 아마 한 다다음 시간 정도에 그 푸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를 소개를 할까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풀고, 만약에 이 CIR, Carrier to Interference Ratio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소프트 핸드오프가 뭔지 알죠? 소프트 핸드오프는 뭐냐면은 셀 엣지에 있는데 두 가지, 자기가 가까운 기지국 두 군데에서 항상 신호를 재는 거죠. 그래서 셀 엣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때는 이쪽에서 리시브드 시그널 파워가 좋으면은 얘를 쓰고, 이쪽이 좋으면 얘를 쓰고, 계속 왔다 갔다 핸드오프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소프트 핸드오프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은 소프트 핸드오프를 쓰는 거에 있어서 캐리어 파워만 보는 게 아니라 CIR의 그 레이시오를 봐가지고 핸드오프를 한다라면 그거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CIR 값이 맥시멈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하는 소프트 핸드오프를 써가지고 하면은 이제 요 계산법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건 소프트 핸드오프를 안 썼을 때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에리아 에버리지드 된 코채널 인터피어런스의 아우티지는 또 이렇게 갖고 에리아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서 얘도 또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스태티스틱스를 이 D를 0에서 R까지 해가지고 에버리지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파이 R 제곱으로 나누고 그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2파이 R 곱하고 얘에 대한 PDF를 넣어가지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Area Outage Probability를 구할 수가 있고, 강충구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그런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교수님 그거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자, 업링크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
모바일이 기지국에다가 통신을 하려고 하고 각각 얘네들도 모바일이 있는데 이 모바일들이 다 통신을 하려고 했을 때 이야기는 뭐 이렇게 된다라는 상황이고 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산을 하면 이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파게이션 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에어리아 민 이 뭐예요? 패스로스에 생기는 received signal power는 에어리아 민이에요. 단지 디스턴스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면 로컬 민은 뭐예요? 로컬 민 디스턴스가 같지만 조금의 오차들이 있는 거죠. 디스턴스가 같으면은 금방 말했던 에어리아 민 값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플러스 엡실런이 DB 도메인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엡실런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로컬 민이에요. 그렇죠? 그 로컬 민과 에어리아 민을 그림을 그려보면 한쪽에서 쟀더니 이렇게 수신이 됐는데 이거의 평균 값을 쟀더니 빨간색이었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 측정을 했더니 얘하고 다른 형태지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온 거를 평균을 취했더니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얘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쉐이프는 조금 다르지만 민 값은 에어리아 민을 기준으로 엡실론만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걸 너는 롱텀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롱텀 동안 에버리지한 요 값, 이 지역에서 로컬 민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로컬 민들을 다 에버리지를 취하면 뭐가 나와요? 에어리아 민. 이 D에서의 에어리아 민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인스턴테니어스하게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이 변하는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모델링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까지 얘와 빨간석, 각각의 빨간석은 로컬 민을 취한다는 걸 배웠고 얘네들을 다 에버리지를 취하면 에어리아 민이 나온다는 걸 배웠고 그걸 수식적으로 다 표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인스턴테니어스한 변화를 보고 싶어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컬 민이 있으면 로컬 민은 우리는 쉐도잉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로컬 민은 에어리아 민은 패스로스 이거는 아까 뮤 에버리지 값이잖아요. 로컬 민은 에버리지 값. 인스턴테니어스하게 보는 걸 우리는 멀티패스 페이딩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멀티패스 페이딩 아까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변하는가? 그거를 조금 더 캐티고라이제이션을 시켜보면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비이클 스피드 우리가 막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는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 중간에 건물이 있고 막 이렇게 뭐가 있고 하지만 걔네들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스테딕하게 처음에 통신을 하고 그 중간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라면 그래서 내가 전파가 돼가지고 디프렉션, 리플렉션, 스캐터링 돼가지고 오는 거가 그렇게 돼가지고 오지만은 중간에 움직이는 거가 없어서 변화가 없다라면은 일정한 어떤 형태가 올 테지만 내가 만약에 움직이면서 전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또 중간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파가 부딪히면서 리플렉션 하는 정도가 계속 달라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받는 신호가 달라지겠죠. 변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리플렉션 정도가 다르고 또 패스로스가 또 변하게 되고 그래서 시그널 파워가 계속 시간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이클 스피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빨리 계속 KTX를 타고 움직이고 있다라면 환경이 너무 빨리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시로도 막 계속 더 빨리 변할 수가 있어요. 패스로스가 이랬다 저랬다 막 하면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를 패스트 페이딩이라고 하고 비이클 스피드에 따라 슬로우 페이딩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는 채널 밴드위드스와 시그널 밴드위드스에 따라서 프리퀀시 플래시냐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냐라는 걸 나눌 수가 있어요. 금방은 시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 주파수 영역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10MHz 대역폭을 내가 30kHz로 했었을 때는 그 대역폭에서 영향받는 정도가 주파수에 따라서 다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10MHz의 대역폭으로 보냈을 적에는 일부분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일부분은 어떠한 다른 영향을 받더라 라는 거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채널의 밴드위드스와 시그널의 밴드위드스와 채널이 가지고 있는 이 밴드위드스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셀렉티브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를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 또는 프리퀀시 모든 영역이 똑같은 어떠한 페이딩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봅시다. 이렇게 이 상당한 이 노력이 인터넷 들어가서 캡처해가지고 그린다는 게, 자 봅시다. 아주 유치하지만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면 이러한 중간에 이러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얘한테 올 때 보면은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파가 되면서 스캐터링 되고 리플렉션 되고 디플렉션 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파형이 와 가지고 나한테 올 거란 말이죠. 그쵸? 올 건데 편의상 하나, 둘, 세 개만 온다라고 생각합시다. 원래는 무수하게 많이 오는 거가 맞는 모델링이 될 텐데 편의상 하나, 둘, 세 개만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올 때까지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딜레이가 타우 1, 타우 2, 타우 3 이렇게 다른 딜레이를, 거리가 다르니까 딜레이 오는 그 파형의 속도가 다르겠죠. 이 지연 시간이. 자, 이렇게 보냈다라면 여기 봅시다. 0, t의 듀레이션이 가진 펄스를 보낸다라면 리시브드 된 거의 파형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냐면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타우 1만큼 지체된 시그널이 올 거고 여기는 타우 1만큼 이 앰플리튜드는 둘째치고 앰플리튜드는 패스로스가 하나, 둘, 세 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패스로스로 와서 얘는 패스로스가 가장 적을 거예요. 중간에 스캐터링 되고 리플렉션 되는 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얘들은 조금 더 클 거란 말이죠. 타우3는 더 큰 경우를 그리려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신호를 보내는데 하나는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뒤로 온 것은 이렇게 올 거고 더 낮은 높이로 세 번째 거는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나는 펄스를 하나 보냈는데 세 개가 올 거고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n개가 만약에 온다면 훨씬 더 많은 펄스들이 이렇게 겹쳐서 올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는데 그래서 이 신호가 내가 리시브드 됐을 때는 이 신호가 구별되지 않고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올 거잖아. 그래서 실제 받는 거는 이러한 형태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얘네들이 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금방 하나인 경우를 보냈는데 이제 두 개의 펄스가 하나는 1, -1인 펄스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보낸 펄스가 이렇게 아까 이야기 온 거고 두 번째 펄스는 타우 1만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t가 되니까 t가 지나면 그 다음 신호인 얘가 오겠죠. 파란색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요 겹치는 부분 앞에 보낸 거하고 뒤에 보낸 거하고 겹쳐져가지고 신호를 봤더니 여기가 t인데 반쪽은 이거고 반쪽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심볼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 대체 뭐를 보냈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앞에 심볼과 뒤에 심볼이 겹쳐져 가지고 생기는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멀티패스 아까 이렇게 그러한 그 전파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멀티패스로 인해서 우리 통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이건 사고 실험, 우리 생각으로 하는 실험.
여러분들 실제 머릿속으로 실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고 실험을 했냐면 하나는 펄스 듀레이션이 좀 넓은 거, 하나는 아주 좁은 것. 이렇게. 둘 중에서 데이터 레이스는 어떤 거가 더 빨라요? 데이터 레이스 어떤 게 더 높아요? 밑에 거가 더 높죠? 우리가 뭐 100GBps라고 하면 듀레이션이 훨씬 더 작아야 될 거란 말이죠. 뭐 10kbps 훨씬 더 넓겠죠. 그렇죠? 이 듀레이션이, 펄스의 듀레이션이. 이렇게 두 가지를 그런 멀티패스 페이딩에 보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보낸 것처럼 세 개의 패스를 해서 보내면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심볼, 여기 아까 그랬던 파란색이 왔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요 정도가 겹치게 되는 거죠. 겹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것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오고 이 타우1과 타우2 이 거리보다 채가 더 좁다라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올 거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펄스에 파란 거가 온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 거가 여기에 하나 올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여기에 오고 세 번째는 여기가 오고 그 다음 또 하나의 펄스가 예를 들어 여기서 빨간색 펄스가 또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세 번째 타임 듀레이션 때 걔가 오는 거는 또 여기 겹쳐져 가지고 완전히 믹스가 돼서 나의 첫 번째 심볼과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심볼까지 합쳐진 아주 심각한 인터심볼 인터페런스가 올 거라는 거죠. 슬로우, 이렇게 그 타임 듀레이션이 작은 로어 데이터 레이스에서는 ISI가 앞에 거하고만 영향을 미쳤는데 얘는 더 심각하게 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더 데이터 레이스이 느리다라면은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의 영향이 더 적을 거예요. 그쵸? 전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잃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적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인터심볼 인터페어런스는 데이터 레이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무선 채널이 있는데 리시브드 시그널 파워는 멀티패스의 시그널이다. 여러 군데서 아까는 3개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100개, 1000개, 10,000개의 시그널들이 여러 방향에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캐터링 때문에. 만약에 스캐터링이 없다면 문제 없어요. 중간에 압스터클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라인 오브 사이즈 생겨가지고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가 통신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가 이런 멀티패스 페이딩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면서 통화를 하고 그 중간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영향으로 인해서 타임 베어링 한다. 시간에 따라서 얘가 계속 변하고 있다. 리시브드 시그널 파워가. 패스로스가 달라지고 리플렉션이 달라지고 디플렉션이 달라지고 스캐터링이 변화됨에 따라 받는 리시브드 시그널 파워는 타임 베어링 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거가 우리의 지금 첫 시작의 목표인데 그걸 디자인하기 위해서 보낼 때 이렇게 받았을 때 보낼 때 이런 임펄스를 보냈을 때 받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 아웃풋 값을 뭐라고 하죠? 임펄스 리스판스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면은 중간에 있는 이 채널이 만약에 리니어한 채널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면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더라도 임펄스 리스판스하고 컨볼루션 해가지고 아웃풋 값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을 보냈더니 하나, 둘, 셋 개 또는 더 제너럴리하게 하면은 N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우리는 알아내가지고 그 임펄스 리스판스가 무엇인지 걔를 알아내서 무선 채널은 이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거가 아까 말했던 스몰 스케일 베리에이션에 대한 스몰 스케일 페이딩 모델에 대한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뭘 알고 있냐면 디지털 통신을 지금 리뷰는 내가 할 수가 없고, 디지털 통신에 의해서 보면 패스밴드 시그널은 모든 패스밴드 시그널, 패스밴드 시그널은 뭐냐면 그 시그널에 프레이 트랜스폼 해가지고 그 스펙트럼을 보면 저기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로우 밴드고.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캐리어 FC를 써가지고 하면은 트랜스미티드 시그널 S of T. 얘는 패스밴드 시그널인데 얘는 이렇게 로우 패스,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디지털 통신을 찾아보면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 곱하기 2의 J2파이 FCT. 이렇게 쓰고, 리시브드 시그널도 패스밴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 형태인 R tilde of T의 2의 J2파이 FCT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 채널도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패스밴드 영역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 채널도 패스밴드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서 H of T는 H tilde of T 2의 J2파이 FCT H tilde of T를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는 E가 있고 양쪽은 E가 없어요. 단지 맞춰주기 위한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 팩터인데 이렇게 해서 쓰면은 이 S tilde of T,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레프레젠테이션과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그 리시브드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 여기에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임펄스 리스판스의 관계는 R tilde of T는 S tilde of T, 컨볼루션 H tilde of T다 라는 거는 디지털 통신에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운 내용으로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프로아키스 책이나 뭐 어떤 책을 보더라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리뷰를 꼭 해보세요. 디지털 통신하는 데서 이거 가지고 헷갈려하고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바로 안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이건 다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노테이션이자 일종의 편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받았다라면 요거를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말을 할 텐데 임펄스 리스판스는 여기서 말하는 H tilde of T는 CN 그다음에 델타 타우 마이너스 타우 N 타우가 딜레이란 말이죠. 딜레이가 타우 N만큼 계속 생겨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그래서 저렇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도플러 현상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플러라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알 텐데 뭐 기차가 오면은 주파수가 크게 들리고 멀어지면 이렇게 주파수가 또 달리 들린다라는 거죠. 소리가 이렇게 달리 들리는 거죠.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무수히 많은 웨이브가 나한테 오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멀티패스 형식으로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한번 봅시다.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오는데 그거의 각도가 세타 n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 세타 n의 각을 이루고 있다라면 나는 여기서 v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각이 세타 n으로 오고 있다라면 얘의 도플러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M 코사인 세타 n의 도플러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FM은 뭐냐면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라고 해서 FM은 내가 움직이는 속도 나누기 이 인커밍 웨이브의 웨이브랭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각도에 따라서 세타의 n은 나하고 인커밍 웨이브의 각도에 따른 값인데 이 각도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세타 n인데 이거가 더 커지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가져가지고 이 도플러 프리퀀시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세타 n이 90도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고 있다라면 도플러 프리퀀시는 얼마예요? 0. 그죠? 만약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전파가 직각으로 이렇게 평행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면 FM,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도플러 프리퀀시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아까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는 V분의 람다 C라고 했잖아요. V는 비클 스피드 나누기 웨이블랭스 람다 C. 그죠? 이그젠플 한번 봅시다. 만약 2GHz 대역의 캐리어 프리퀀시를 쓰면은 그 람다는 어떻게 되냐면 람다는 C over F. 그러니까 C가 3 곱하기 10의 8승 나누기 2 곱하기 10의 9승. 그러니까 2분의 3 하면 1.5 곱하기 0.1. 그러니까 0.15 미터. 그러니까 15cm. 그렇죠? 람다 C는 15cm. 여기 있네. 람다 C는 15cm. 진작 좀 말 좀 해주지. 15cm. 그러면 15cm면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는 얼마가 될 거냐? 비클 스피드에 따라서. 아까 FM은 뭐라고 했냐면 이 FM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는 얼마라고 했냐면은 V분의 람다 C. 그러니까 이걸로 람다 C로 나눠주면 각각 헐츠가 나와요. 3, 30, 60, 120, 300. 3은 일반인이 걸어가는 속도라고 그래요. 3km/h는. 30은 자동차를 아주 슬로우하게 움직이는 거고, 60km/h, 120, 300km/h, KTX죠. 그렇죠. 300km/h면 이렇게 했었을 때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를 계산하면 5.56Hz, 55.56 이런 식으로 나와서 비클 스피드가 300km/h일 때는 약 55Hz가 나와요. 그렇죠? 프리퀀시가. 이게 무엇을 말을 하느냐라면 2GHz를 사용해서 내가 캐리어 프리퀀시를 쏘아서 보내면은 실제로 받는 주파수는 2GHz 더하기 이만큼. 프리퀀시가 받는 거에서 시프트 돼가지고 내가 받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2GHz를 내가 다운 컴포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다 시프트가 생겨서 나와서 프리퀀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데 에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또한 도플러 프리퀀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 빨리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림에서. 자, 도플러 프리퀀시를 가졌을 때 리시브드 시그널을 보면 트랜스미티드 시그널 S of T는 S tilde of T의 J2파이 FCT 라고 쓸 수가 있고, 리시브드 시그널은 그러니까 이건 리얼 텀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냈는데, 아까 H tilde of T는 아까 이렇게 내가 예제로 3개가, 임펄스 하나를 보는 3개가 오는 걸 그렸잖아요. 그쵸? 그것을 그대로 써보면 그 3개가 각각 C1, C2, Cn, C3까지 있었는데 그걸 Cn의 값을 갖고 S tilde of T는 S tilde T 마이너스 타우 N, N개가 시프트 된 거가 따로따로 올 거고요. 그거에 대한 앰플리튜드 Cn이 있을 테고, 그쵸? 그 다음에 2의 J2파이 FCT인데 FC 더하기 도플러 프리퀀시. 그 다음에 여기 T인데 T 마이너스 타우 N이 캐리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러한 시그널이 리시브드 시그널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리시브드 시그널 역시 밴드패스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퀴밸런트와 로우패스 시그널 곱하기 2의 J2파이 FCT라고 그렇게 써보면 이렇게 R tilde of T 2의 J2파이 FC. 그러면 R tilde of T는 여기서 2의 J2파이 FCT를 뺀 부분이 R tilde of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따로 써보면 R tilde of T는 여기 Cn, 그 다음에 S tilde T 마이너스 타우 N,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2의 J2파이 FC 플러스 FDN,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타우 N을 곱한 부분을 다 PNT 놓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여기서 PNT는 금방 말했는데 2파이 FC 더하기 FDN, 여기 타우 N, 마이너스 FDN T, 이 부분이 하나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시브드 그 시그널의
여기 equivalent low pass signal representatio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자, 채널 임펄스 리스판스는 아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PNT는 아까 2파이 FC 플러스 FDN 타우 N 마이너스 FDN T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플랫 페이딩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텐데, 플랫 페이딩은 무엇이냐면, 타우 I 마이너스 타우 J가 거의 0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시그널과 두 번째 오는 시그널, 또 첫 번째 오는 시그널과 가장 늦게 마지막에 n번째 오는 시그널 간의 차이가 심볼 듀레이션보다 아주 작아서 이 t보다 심볼 듀레이션보다 아주 작아서 ISI가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를 그 심볼 듀레이션 동안은 플랫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해서 플랫 페이딩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타우 i가 여러 가지 그 n 개의 딜레이를 가지고 오는 거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타우 햇이라고 컨스턴트하게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놓는다라면은 여기서 타우 n 대신에 n자를 다 빼버리고 타우 햇 넣고 여기서 타우 n도 타우 햇이라고 놓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cn 그 다음에 딜레이 부분은 다 똑같이 되고 이 부분이 돼서 이 부분만 써보면은 이 부분을 떼내고 여기서 n이 여기에 서브스크립이 없기 때문에 n자 상관없어서 이걸 바깥으로 꺼내놓고 이 서메이션 부분만 따로 쓰면 이 n은 서로 딜레이 오는 것마다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cn 그 다음에 2의 j-p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agt 델타 t 타우 마이너스 타우 해시고 agt는 이 부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 페이딩일 때는 금방 말한 대로 AGT, 타우 마이너스 타우 햇. AGT는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 그냥 빼버리자 이거죠. 편의상.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단지 딜레이 부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HT 타우를 이 부분만이라고 쓴다라면 CN2의 마이너스 JPNT. 그래서 이거를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엑스포넌트를 코사인, 사인으로 나눠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cn 코사인 pnt 마이너스 j cn 사인 pnt. 그리고 이 부분을 인페이지 텀, 이 부분을 쿼드러처 텀. 그래서 hit는 cn 코사인 pnt, hqt는 마이너스 cn 사인 p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거를 금방 했던 것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10Hz일 때, 60Hz일 때, 200Hz일 때 도플러 프리퀀시가 했었을 때 그걸 제너레이션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제너레이션 하는 거 아직 모를 거예요. 내가 안 알려줘. 연구실에서 해봤으면 알 수도 있을 테고 도플러 프리퀀시가 있는 금방 HT를 제너레이션 해라. 이거를 여기다가 FN 값을 넣고 제너레이션을 해보면 제너레이션 하는 거가 또 한때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페이딩 채널을 제너레이션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제너레이션 하는 시뮬레이션 방법.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박사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도 하나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10Hz, 60Hz, 200Hz일 때 이 제너레이션 해보면 도플러 프리퀀시가 빠르다는 건 비클 스피드가 빠를 때고 변화량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야기고 이것은 뭘 그리냐면 HI 제곱 플러스 HQ 제곱. 그러니까 채널에 엠빌럼만 그려놓은 거예요. 채널을 생성시켜가지고. 자, 보면 이러한 신호를 보내서 이러한 신호를 봤는데 와일드스 채널에서 플랫 페이딩에서는 아까와 같이 뭐 그러한 것들을 받는다. 그것들을 모델링으로 다시 써놓은 건데 자, R tilde부터는 2의 J2파이 FCT 그 다음에 HT는 HIT 플러스 HQT 아까 이렇게 표시를 했고 R tilde of T와 received signal power 간의 이 관계는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만 그래서 요거가 시그널 파워 그 리시브드 시그널의 인페이지 텀이 되고 리시브드 시그널의 쿼드러처 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까지 했던 걸 정리를 다시 해본 건데 이제 중요한 조금 더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채널 모델링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을 1이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편의상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트랜스미트 시그널이 S tilde of t는 1 그래서 일종의 unmodulated 된 시그널 S of t는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톤을 가지고 있는 얘를 보냈을 때 received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아까 나왔던 거에 여기 SIT가 있고 여기 SQT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1, 1이 돼가지고 HIT와 HQT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HIT는 아까 말한 대로 멀티패스에서 오는 부분 또 멀티패스에서 오는 각각의 페이즈의 코사인 사인으로 나눠줄 수가 있었죠. 그렇죠?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리시브드 시그널과 타우만큼 딜레이 시킨 거를 곱해가지고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가 오토 코릴레이션이죠. 그쵸? 이거를 하나, 둘, 셋. 자, R of T는 금방 R of T가 있을 테고, R of T 플러스 타우는 각각 여기다가 T 플러스 타우, T 플러스 타우, T 플러스 타우, T 플러스 타우. 그쵸? 이렇게 넣은 거를 얘하고 R of T 플러스 타우하고 곱하면은 T 플러스 타우 넣은 거 빼기 T 플러스 타우를 넣은 사인 텀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를 곱하면 몇 개의 텀이 나오겠어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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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텀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를 해보면 여기 나오죠. HI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H 이거에다가 HIT 플러스 타우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타우 HQ 틀렸다 여기 T 플러스 타우 그쵸?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타우 이렇게 해서 곱해보면 몇 개의 텀이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텀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자 이제 HIT 플러스 타우 코사인 2파이 FC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타우 이러한 관련 텀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사인 나오고 코사인 나오고 사인 코사인 나오고 그런 텀들이 나오겠죠.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코사인 A 이러한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HIT 플러스 타우 코사인 2파이 FC 타우 여기도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여기가 2파이 FC 하고 여기 T 플러스 타우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까 네 개를 각각 뭐 더하기 뭐의 형태로 나눠보면 8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HI와 HI의 오토 코릴레이션 HI와 HQ의 오토 크로스 코릴레이션 또 HQ와 HQ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들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타우가 이 에버리지로 가야 되겠지만 이 에버리지에 가 있어가지고 요 HIT하고 요거는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얘들을 타임 에버리지 시키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타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다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 타우만 제외하고 T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0이 나오는데 0이 나온 것들을 다 지어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씩만 남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HIT와 HIT 플러스 타우 코사인 2파이 FCT 그다음에 HQI 한 가지 여기서 또 여기까지 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쓴 거는 뭐냐면은 HI의 타우와 HQ의 HQ 타우는 같다 라는 거하고 하나는 똑같은데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거든요.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이나 우리가 에버리지 취하면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HI와 HQ와 HI는 서로 아드 시메트릭하다. 코사인과 하나는 사인 코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 사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계산을 넣어가지고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PNT는 얼마이냐면 FC 플러스 FDN 타우에 마이너스 FDNT 아까 나왔던 그리고 각각의 이 도플러 프리퀀시는 오는 이 세타 N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PNT는 보면 FDN 코사인 세타 N이 0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여러 각도에서 다 일반적으로 오겠죠. 세타 N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NT도 이 값이 랜덤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PNT도 이 값 안에서 0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또는 0에서 2파이까지 갖는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PNT와 PNT는 또 인디펜던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HIT와 HIT 플러스 타우, 즉 HI의 오토 코릴레이션은 아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해야 되는데 이거가 HI의 오토 코릴레이션 값이고 이건 HIQ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각각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CNC는 이렇게 해갖고 해서 CN과 CM이 얘네들이 서로 오토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N하고 M이 같을 때만 값을 갖고 나머지는 0을 가지게 되어서 N하고 M이 같을 때 CN 제곱 코사인 PNT 코사인 PNT 플러스 타우 여기가 T 플러스 타우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T 플러스 타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PNT와 PNT 플러스 타우를 대입을 해서 해보면 코사인 PNT에다가 이 값을 넣고 코사인 PNT 플러스 타우에다가 이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2분의 1 코사인 A 플러스 B 마이너스 코사인 A 마이너스 B잖아요. A 플러스 B 하면은 4파이 이 부분이 있고 이 뒷부분이 나오고 A 마이너스 B 하면은 얘네 둘이 사라지고 얘하고 사라지고 FDN 타우만 나올 거예요. 2파이 FDN 타우만. 그쵸?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두 개를 더했고 4파이 FCD 부분은 에버리지를 취하면 0이 나올 테고 0이 나오고 FDN 타우만 남아서 결과적으로 그 코사인 PNT, 코사인 PNT 플러스 타우 하면 코사인 2파이 FM 타우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요 부분만 2파이 FDN 타우만 나오게 되어서. 그죠? 전혀 어렵지 않고 여기서 2분의 1 코사인 A 플러스 B 더하기 코사인 A 마이너스 B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한 가지 실수한 거는 여기 앞에 2분의 1이 붙어야 돼요. 2분의 1이. 그렇게 해서 2분의 1이 되고 이 CN 제곱의 합들 얘네들을 오메가 P라고 논다라면 2분의 오메가 P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M 타우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세타는 랜덤 베리어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에버리지 값은 이제 HI와 HQ를 구해보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코사인 사인이니까 2분의 1 사인 A 플러스 B 플러스 사인 A 마이너스 B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 사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똑같이. 자, HI 타우는 아까 요것을 에버리지 취하는데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P 세타 이 세타의 PDF로 에버리지를 취하면은 P 세타는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식은 베셀 펑션, 제로 오더 베셀 펑션의 형태로 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제로 오더 베셀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즉, 이렇게 하면 인티그레이션이 나온 거를 봤더니 베셀 펑션의 형태다라는 거죠. 그죠?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이 FM 타우.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 이건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봐야 되고 오토코릴레이션 구하는 계산 과정을 한 2번 정도는 해봐가지고 이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까먹어도 괜찮지만 이 결과는 꼭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돼요. 이 결과 아까 했던 HI의 타우 이 오토 코릴레이션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HI와 HI 타우의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HIT라는 인페이지 텀의 그 채널 임펄스 리스판스의 인페이지 텀이 있잖아요. 인페이지 텀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HIT 이 시간이 T라고 합시다.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타우만큼 앞으로 갔었을 때 얘하고 얘의 상관관계 만약에
상관관계가 많다라면 또 적다라면, 얘네들 간의 상관관계가 적다라면 또 많다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죠. 이 값이 그러니까 크다라면, 이 값이 작다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비클 스피드가 빠른 경우에 내가 빨리 움직이면은 아까 페이딩 내가 아까 그림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변해요? 얘가 더 빨리 변하겠죠. 이게 빨리 변하는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리 변할 거예요. 얘는 얘하고 t였을 때하고 t 플러스 타우였을 때하고 관련성이 더 첫 번째 그림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적을 것 같아요? 더 적을 거죠. 비클 스피드가 빠르면 더 적어질 거예요. 적어진다는 소리는 이 값이 작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비클 스피드가 빨라지면 fn 값이 커져요. 그렇죠? fn 값이 커져가지고 이 J나 베셀 펑션은 디크리징 펑션이에요. 디크리징 펑션 값은 뭐냐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 값은 작아진다는 거죠. 비클 스피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관성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HI와 HQ를 계산해보면 0이 나와요. 크로스 코릴레이션 값을 계산해보면 사인이 한 사이클 동안 0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보면 아까 그 received signal power의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 두 번째 텀이 0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텀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이 fm 타우 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 타우만큼 그러니까 프리퀀시 시프트를 시켜놓은 거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로 나오고 요것만 그린다라면 채널의 오토 코릴레이션만 그린다라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X축은 뭐냐면 FM 타우예요. FM 타우. 만약에 여기 타우, 내가 재려고 하는 T와 T 플러스 타우 시간을 픽스를 시켜놓는다라면, 그래서 이 타우는 픽스 되어 있고, FM을 내가 달리함에 따라서 오토 코릴레이션 되는 거기까지의 상관적인 관계가 달라진다 이거죠. FM이 전혀 없으면, 즉, FM이 0이면, 0일 때는 1, 아주 풀 코릴레이션을 가져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만약에 여기서 한 이 정도가 0.3 근처에서 0을 가져요. 오토 코릴레이션이 전혀 상관없는 값이 나와요. 예를 들어 0.5에서는 마이너스 0.3 정도의 값을 갖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비클 스피드가 fn 값이 얼마로 해갖고 fn 값이 이때가 fn 값이 얼마다 1대1일 텐데 fn 값이 0.5일 때 fn 값이 0.5일 때 타우는 또 얼마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때 값은 오토 코릴레이션이 얼마다. 즉 이거는 뭐를 말을 하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통신의 그 시스템, 그 데이터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보냐면 심볼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레임 구조로 보내요. 프레임 구조로. 이 프레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안에 파일럿 심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보내려고 하고 있는 데이터 심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프레임들이 계속 프레임 단위로 보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럿 심볼로 무엇을 하냐면 이 파일럿 심볼 가지고 이 파일럿 심볼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통일되게 알고 서로 알고 있는 심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전체 보내는 파워의 10%를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파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일럿 심볼을 가지고 이 채널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얘는 다 알아내야만 해요. 나중에 우리가 한 중간쯤 중간고사 보고 나서 또 배울 테지만 이 데이터 심볼을 디텍션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심볼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심볼을 R of T 여기에 이 심볼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심볼에 들어가 있을 때 시간 이때 타이밍을 K번지 타임이라고 한 다음에 디스크리 타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R sub K는
S of K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안에 HI K와 HQ의 K가 붙여진 다음에 노이즈가 섞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SK가 뭐가 보내졌을까를 알려면은 HI와 HQ를 알아야 돼요. HI와 HQ를 알아야지 이거가 뭐가 보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노이즈는 둘째 치고. 그죠? 근데 HI와 HQ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 파일럿 심볼을 보고 알아내요. 그 알아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채널 에스티메이션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채널 에스티메이션 방법에 대한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방법은 모르지만 지금 이 파일럿 심볼을 보고 시간이 한참 지난 얘의 채널을 이걸 보고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여기를 0이라고 한다면 K만큼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알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아낸 채널이 이 채널 값 HI 제로하고 HQ의 제로 여기서 알아낸 채널 값이 여기에 미치는 이 채널 값하고 같은 게 좋을까요? 틀리는 게 좋을까요? 바라건대 같았으면 좋겠죠? 그 소리를 역으로 말을 한다면 관계가 높아야 되겠죠? 그걸 조금 더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코릴레이션이 높아야 되겠다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의 오토 코릴레이션이 높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이 그림에서 0.5 이상 아니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얘를 여기에서 파일럿 심볼을 얘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겠단 말이죠. 얘에서 한 거가 얘하고 상관이 전혀 없이 예를 들어 한 0이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거를 써가지고 더 성능이 나빠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럿 심볼 가지고 내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쓰는 기간은 서로 채널이 변하지 않는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서포트 할 수 있는 비클 스피드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랭스는 바로 이 채널 코릴레이션하고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관련이 많은 이 시간 듀레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코이런스 타임이다 라고 말을 해요. 코이런스 타임. 그렇죠? 코이런스 타임만큼 데이터 프레임 랭스는 결정이 돼야 된다. 그것을 결정하는 그림이 요거다라는 거죠. 응? 그거를 금방 했던 걸 뭐 프리 트랜스폼 해갖고 스펙츄럴하게 본다라면은 뭐 이러한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여기서는 큰 의미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타임 코이런스 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그리는 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프리퀀시 플랫, 그 다음에 패스로스 섀도잉 그런 채널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